많은 언론인 여러분 관심 갖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 제한 및 거짓 해명 규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윤영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초유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대통령실의 해명과 태도입니다. 즉각적인 사과는커녕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예전에 있었던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영상 증거 자료를 통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장 증언, 과거 정권의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 국민에 대한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박주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현장에 당시 사건 현장에 계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셨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께서 이번 사태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팩트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기자분들과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약간 참담하다, 이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가 있었고 그곳에 참석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과 악수하는 와중에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진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가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과 당시 상황을 좀 보면서 과연 이게 2024년에 대한민국이 맞는지 스스로 계속해서 반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관계자를 통해서 당시 대통령이 입장에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의 경우 악수를 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게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서 퇴장 조치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에서는 보도에 참고하라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30초짜리 풀 영상을 기자분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국민 청각 테스트를 하더니 이제 국민 시각 테스트까지 하게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이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영상을 보면은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과잉 대응했다라는 상황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밝아서 보시면 대통령과 강 의원이 악수를 하고 강 의원이 뭔가 발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때 이미 경호원들이 강 의원을 몸을 잡으면서 제지를 하죠. 그리고 대통령과 강 의원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멀어지고 나서 이제 강 의원의 입을 막고 드러내는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대통령과 강 의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진 상태에서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희 의원이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 대통령을 자기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미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입을 막고 사진을 들고 나간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대통령을 자기 몸쪽으로 당기고 이래서 했다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진로를 방해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하고 인사하면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상 위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강성희 의원의 입을 막고 사지를 들고 밖으로 내가는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을 틀어 막고 사지를 들었다는 것은 경호상 위해 요소라고 판단했던 게 뭐다? 강성희 의원의 입이라는 거예요. 입.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입으로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있죠? 입. 그건 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한 게 수백 번, 수천 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이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기준이 뭡니까? 실질적인 해악을 끼쳐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표현 행위는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 경호처의 경호행위는 신변에 위협이 있어서 했던 신변 경호가 아니라 대통령의 심기를 경호하는 심기 경호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판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비판의 말을 대통령이 들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막는 거.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는 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 당시 상황은 행사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정된 좌석에 앉기도 전이었어요. 따라서 행사 진행을 방해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방금 보여드린 대통령실이 배포한 영상 자체만 봐도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윤준병 의원님 현장 상황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서는 윤건영 의원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최근에 저 상황이 논란이 되자 공개된 외국 사례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법 관련 연설 도중에 한국계의 홍주영 씨가 소리 지르는 것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바이든이 최근에 연설할 때 교회 내에서 항의하는 분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트럼프가 아이오와 그 집회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소리 지를 때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저 행사, 저 상황에 다른 대통령을 한번 대입시켜 보시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했는데 누군가 소리를 지르자 경호원이 들고 나갔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자님들 뭐라고 쓰시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 정권이 어떠한 성격의 정권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태에 관련된 게시물에 어떤 분이 1987년이 아니라 24년보다 이게 정녕 한국인가 이런 댓글들이 달렸는데요.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희 의원이 건넨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말은 우리 국민 60% 이상이 동의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이 말을 듣기 싫어서 입을 막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국민의 입을 막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경질이라든지 대통령 사과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건 현장 영상을 토대로 해서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18일이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장에 계셨습니다. 우리 윤준병 의원님께서 당시 상황을, 현장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이런 자리에 우리 기자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나라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봅니다. 이제 저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당초 참석하기로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참석한다고 해서 고민을 했어요, 사실. 참석해야 하나. 왜냐하면 큰 행사가 대통령이 참석하면 의전부터 여러 가지 실제 본래 행사 취지가 많이 왜곡되기 때문에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전북의 도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고, 또 전북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제정을 해서 전북의 그동안에 잘못된 어떤 낙후된 내용들을 좀 개선해보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렇게 했던 입법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뭐 참석해서 역시나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됐죠. 뭐 입장하자 모두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환영의 박수를 보내자 뭐 이런 멘트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던데, 아까 영상 나오는 내용 바로 직전이 제가 악수하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저는 일어나서 환영해주자 그래서,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새만금 예산 학살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안 쳐줬습니다. 그리고 앞에 왔을 때 앉아서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제 오른쪽에 정운천 의원이 있었고 왼쪽에 이용호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중앙 그 대통령이 앉는 그 블럭에 제일 왼쪽이었고, 그 다음 이제 블럭에 이용호 의원이 앉았고, 그 옆에 강성희 의원이 앉았고, 이렇게 자리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제 제가 앉아서 악수하고 옆으로 넘어갔는데 이용호 의원이 환대했고, 그 다음에 강성희 의원이 악수하면서 국정기조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나갔어요. 옆으로. 그러면서 뒤에 지나갈 때 이제 앞에 있을 때는 좀 조용하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리가 좀 떨어지니까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1대1로 얘기할 때보다는 조금 높은 소리로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옆에 있지도 않은데 강성희 의원의 입을 처음부터 이제 좀 큰 소리로 얘기하자마자 입을 막기 시작해서 소위 뭐 사지를 들여서 경호원들이 뭉쳐서 들고 나간 거죠. 저는 이 내용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 과잉 경호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과잉 경호 이렇게 하는 것은 경호가 적법한데 도가 지나쳤다 이게 과잉 경호거든요. 저는 이건 과잉 경호가 아니고 엄격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경호상의 내용을 하려면 실제 소위 과잉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일단 입을 막고 위력을 행사해서 끌고 나간 거는 폭력 행위잖아요.
그 폭력행위가 경호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그게 일단 과잉 경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그런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거든요. 뭐 사실은 뭐 손을 놔주지 않았다든지 진로를 방해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실제성으로 있었을 때 그게 경호상의 위해 요인을 가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종료되면 그건 현재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경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경호상 필요한 이해로 판단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것, 이거 자체는 완전히 거짓 해명이다. 이건 순수하게 일반인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정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그러면서 경호를 빙자해서 폭력의 계기를 행사한 완전한 불법행위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행사가 진행됐는데, 행사 진행된 이후에 저는 영 불쾌해서 대통령이 이제 인사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복주머니인가 가지고 시민들하고 뭐 행사할 때 중대에 저는 나왔어요. 하도 불쾌해서. 그래서 이런 일련의 내용, 진행된 내용을 보면 이거는 경호처에서 정상적으로 경호하는 과정에 현장에서 경호하는 내용상의 위해가 있어서 위해를 제압하는 그 과정이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의 과잉 경우가 아니고, 경호를 빙자한 경호처의 완전한 불법 폭력행위였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저는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에서 권위적으로 한 일련의 그런 행태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사실관계 그리고 나와 있는 상황 판단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내용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이런 촉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사과, 경호처장의 경질, 불법행위에 참여한 경호요원들의 처벌 이런 게 수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과거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하신 윤건영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윤건영입니다. 역대 정부는 경호에 있어서 열린 경호를 표방을 했습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열린 경호라는 것은 대통령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보장한다라는 측면인데, 윤석열 정부의 경우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각하 시절로 마치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자회견 이전에 문재인 정부 경호처에서 일하셨던 분들 그리고 경호 관련자들에게 제가 확인을 했더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사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20년 3월에 대전 현충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참배를 하는 과정에서 천안함 유족께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그 유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 관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원내 수석께서 해외 대통령들의 사례를 이야기하셨지만 역대 정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느 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경호위에가 아니라 행사 진행에 있어서 지장을 줬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면 행사 주최 측이나 의전 비서관실에서 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즉 액션의 주체가 경호가 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도라든지 용산 대통령실의 의전 비서관실이 나서서 우리 진보당 의원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협조를 구하는 게 상식적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조금 전 보셨다시피 영상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지점은 강성희 의원의 입이 막히고 사지가 들려 나가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목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장면을 목도했다면 저지시키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입틀막을 당하고 사지가 들려나갔다고 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 입을 막혀서 사지가 들려나가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그 자리에서 왜 그러냐, 그러지 마셔라. 이야기할 게 있으면 차분히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경호관들과 윤석열 정부의 경호관들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호관들이 과도하게 때로는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하느냐? 그것은 곧 저는 대통령의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정부라는 것이 다시 각하 시절로 되돌아간 것 같아서 대단히 화가 나고 분통이 트지는 그런 아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각하 시절로 되돌아갔다. 이 표현이 참 크게 다가오는데요. 경호처 업무 프로토콜에 대통령 심기 경호라는 업무가 추가되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일이 생기면 이제 경호처가 나서는 것은 아닌지 하는 또 우려도 드네요. 이상 사실관계 확인과 현장 상황 그리고 과거 정부 사례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세계일보 최우석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장님 명의 어떠한 입장문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당의 논평 계획이나 아니면은 의장님이 입장을 내도록 촉구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당연히 입장을 내셔야 된다는 쪽입니다. 따라서 의장님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소통을 해나갈 것인데요. 다만 아쉽게도 현재 의장님이 국외에 계십니다. 24일 날 귀국하실 예정이라서 소통이 이렇게 원활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은 이것이 강성희 의원 개인의 일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은 국회 또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관련된 입장을 내셔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소통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의장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의장 차원의 국회 차원의 입장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또 다른 기자님. 네, 혹시
뭐 내용이 항의할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랄까?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내용이어서 뭐 이제 경호원들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행사가 진행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항의할 겨를이 쉽지 않았다. 현장에서. 대신에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된 이후에 그 상황을 보고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워서 중도의 항의 표시로 행사 중간에 퇴장하는 걸로 항의 표시를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의원님들하고 다 통화를 좀 해봤는데 아까 영상 보시는 것처럼 30초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뭔가 항의하시거나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우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을 수 있었고 대신에 이제 그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되시고 난 뒤에는 제가 알기로는 김수흥 의원님도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도 개인 SNS 등을 활용해서 당시 상황과 이런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다른 기자분. 네. 지난 금요일이었죠. 저희가 급하게 제가 이제 혼자 소통관에 좀 서서 운영위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이양수 수석께 전화를 드리지 않았어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월요일날 점심에 뵙기로 했습니다. 이양수 수석님을. 그래서 그때 답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 점심 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운영위 소집에 대해서 거부하신다면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단독 플러스 배진교 의원님이 계시니까요. 배진교 의원님과 합동 이런 식으로 결국은 또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의 공동 대응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은 내일 중에 저희 원내대표님을 포함해서 각 당 대표님, 원내대표님 또는 대표님급에서 얘기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향후 일정과 방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 개도원 기자입니다. 오늘 내용과 좀 다른 거긴 한데 윤관영 의원님 오셔서 오전에 민주당 혁신행동이라는 연예인 친명 의원님만의 입장을 좀 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그래도 한번 여쭤보시죠. 오신 김에. 예, 그거는 따로. 김학석 의원, 유동민 의원까지 비위형이 얘기하면서 공천에 친명이랑 같은 좀 잣대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의도 좀 냈는데 혹시 이런 아까 어떻게 좀 보셨는지 말씀 주시고 따로 나갈 때 말씀. 네. 그럼 따로 취재를 하시죠. 윤건영 의원님한테 질문하셨으니까. 예. 오늘 가능하면 오늘 그 기자간담회 이슈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한국일보 강진구 기자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죠. 다른 야당들과 공동 대응 말씀하셨는데 그 야당의 이제 원내 정당만 포함되는 거지 뭐 원외 정당 뭐 예를 들어서 뭐 제3지대 이런 곳들도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원내 대응이라서 원내 정당을 상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필요하면은 뭐 확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상정은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신주영입니다. 저 결의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결의안에 어떤 내용 담으실지 궁금한데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 경호처장 경질 얘기도 하셨잖아요. 혹시 그런 내용 담을지 궁금하고 또 운영위는 단독 소집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결의안 책tex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생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민주당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은 강성희 의원님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또 국회 정당과 상관없이 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또 가장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될 수 있는 게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의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야당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까에 대한 결론은 내일 대표급 만남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일단 저희는 결의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결론은 내일 정도에 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이제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담기 시작하겠죠. 내용에 대해서도 각 당의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의안이 될 것이고 거기엔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내일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더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뭐 질의응답은 마치고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소위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일들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억의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대통령실을 옮기고 도어 스태핑을 실시하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 주변은 집회금지 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은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시야는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입까지 틀어막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경호를 가장 안전한 상황을 만들려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경호를 위해서 아무리 철옹성을 쌓아봤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이번 사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권 국회의원 폭력 제한 및 규탄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발 자전거. 오늘은 가르쳐 줄 수